역사를 팔아 돈과 지위를 얻어 전 정권에서 국회의원이나 광복회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팔아 미래를 망치지 맙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인천 중구 강화구 농진군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3살 때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컸습니다. 아버지가 일제히 모진 고문을 당한 후 불과 25살의 나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전남 영광에서 3.1 만세운동을 주동했다는 죄목입니다. 제가 대전 현충원 조상의 묘역에 바친 김대중 오부지 선언문의 한 대목은 이렇습니다.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한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한일 정상 중에 기시다 총리가 똑같이 반복하길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편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3.1운동을 지금껏 104년째 기리는 이유가 앞으로도 100년을 일본과 싸우자는 의미일까요? 엊그제 3년 만에 우리나라에 수학여행 온 일본 학생들과 우리 아이들이 잘 지내게 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숙제가 아닐까요? 민주당 의원님들은 일본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조공 외교라뇨. 대한민국은 이제 일본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전자제품도, 국가 신용도도,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1인당 GDP도 이젠 우리가 앞섰습니다. 일본에 먼저 손을 내밀 정도의 자신감 있는 나라로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만드셨다는 것을 아직 모르십니까? 굴욕이라뇨. 대통령으로서 중국을 방문해 중국은 큰 봉우리고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라고 조아리고 수행기자 집단 폭행까지 참았지만 결국 한중 간의 무역 적자가 이 지경이 된 것, 그것이 굴욕입니다. 북한의 수석 대변인이라 불렸지만 미사일과 모욕 세례를 끊임없이 받은 것이 바로 그게 굴욕입니다. 반일 전술로 재미 보시려는 분도 한 번쯤 기억해 주십시오. 일본에는 무려 400만 명이 넘는 제1한인과 약 50만 명의 한국 국적을 가진 우리 국민이 그렇게 막 던지신 돌들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총 수출 중 17%이지만 일본에 대한 수출은 36%에 달합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때 피해 기업에 제공한 금융 지원 금액만 한 달 만에 5,300억이 넘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게 3위 교역국이고 일본은 한국에게 4위 교역국입니다. 만일 민주당이 진실로 일본과 사생결단하기를 원한다면 우길기가 펄럭이는 일본의 한 대학교로 딸을 보낸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나 도쿄에 고급 아파트를 보유했던 민주당 출신 장관 같은 위선을 멈추십시오. 이번 정상회담으로 우린 셔틀 외교를 재개했고 일본은 수출 규제를 철회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지소미아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나아갑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12년 만에 첫 방일에서 단박에 모두 풀지 못했다고 국정조사와 탄핵까지 꺼내기에 앞서 문재인 정부는 왜 단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는지 반성하십시오. 프랑스는 1, 2차 세계대전에서 국민 200만 명을 잃고도 지금 독일과 같은 화폐를 쓰고 여권 없이 자유롭게 다니고 상호 고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국익을 위해 반목의 강을 건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강을 건넙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협력과 파트너십의 새롭고 획기적인 장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일본 시민단체도 가해 당사자는 사죄도 않고 일엔도 내지 않는 것으로는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양심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60% 이상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미 간의 대화, G7의 한미일 대화도 앞두고 있습니다. 보다 완결된 결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 국교 체결 당시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가운데도 김대중 민주당 국회의원이 찬성한 이유는
처음도 그리고 마지막도 국익 때문일 것입니다. 역사를 팔아 돈과 지위를 얻어 전 정권에서 국회의원이나 광복회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팔아 미래를 망치지 맙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십시오.